자, 월가의 뉴스레터 오늘 피곤한 YMG 박종원 팀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어떻게 오늘 잠을 로이가 못 잤어요. 잠을. 밤새 설쳤나요? 밤새 설쳐서. 우르릉쾅쾅 하던데 그 소리 막 울던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울었어요. 제가. 야, 좀 자라. 어때?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래서 습관이 조금 저 때문에 늦게 자는 바람에. 그 본인 잘못인 제 거네요. 그럼 잘못이죠. 아빠가 잘못한 거네요. 맞아요. 아빠가 자꾸 깨 있으니까 그 똑같은 패턴에 맞춰서 이제 일어나야 되나 보다 나도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네. 참. 이제 약간 그 100일의 기적 이후에 돌의 기적은 뭐 없나요? 돌 다가오면은 뭐 애가 갑자기 막 어른처럼 손잡고 딱 자고 일어나 아버지 갑자기, 안녕히 주무셨으니까 한다든가 갑자기 젓가락질하고. 예.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먹겠습니다. 그렇죠. 밥도 하고 혼자서. 그건 좀 알바도 좀 하고. 예.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로이가. 좀 예쁘니까 그 예. 아이들 모델 뭐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네. 좀더 포즈를 취하라고 할 때 뭔가 웃어 하면 울고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많이 힘든 워킹 파파. 저는 아직 그리고 이번 주 뭐 돌잔치가 있어서 또 그 준비도 하십니까? 준비도 하고. 예. 사회도 보셔야 돼요 혹시? 사연 안 보죠. 아유 할 게 많은 아빠입니다. 전 뭐 결혼도 뭐 출산도 안 해가지고 사실 요새 되게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근데 뭐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사실. 못해요. 또 줄 서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어디요? 이 줄이에요 혹시? 네, 많은 분들의 연락 기다립니다. 네. 연락 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그 월가 뉴스레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뭐, 네. 연속적으로 올랐으니까 조금 쉬었어요. 네, 뭐 맞아요. 뭐 그렇게 큰 뭐 하락세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좀 숨고르기가 아닐까. 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뭐 제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제가 재미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뭐예요? 일부 뭐 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야? 지금 미국 경기가 딱 이 사진이다. 뒤에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앞에만. 앞에는 엄청 번지를 하는데 뒤에 없어요. 뒤에 없는. 아니, 근데 그럼 저기 들어가면 이제 풀밭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렇죠. 야외죠, 야외. 좋네요. 예. 캠핑하고. 그래서 네. 자, 이런 부분에 따른 뭐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또 미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혹시 지금의 상황 뭐 실업률부터 해서 뭐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경기 침체 뭐 많은 우려가 또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자, 이래서 이 사진 하나로 뭐 대변하는 게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를 할 것인가.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핵심 헤드라인도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 사실 데이터를 좀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소비에 관련된 데이터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 소비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냄새가 많이 난다. 계속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안 좋은 냄새. 부정적인. 일단 뭐 경기에 대한 둔화 자체는 아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뭐 지속적으로 많은 이제 우려가 좀 있는 상황. 뭐 고용이 좀 힘들거나 실업률이 힘들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은 또 소비로 연결될 것이고 네. 소비로 연결되면 정말 기업의 실적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테일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가이던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러한 데이터에 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핵심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가라는 그런 데이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쏟아 나오는 소비 데이터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또 수혜 기업들이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에게 나의 행정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선에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된다면 나의 일자리 줄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뭐 나서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네. 얘기도 하고 오늘 또 답변도 했어요. X에다가.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뭐 빠르게 이런 게 예. 가능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잊혀져가는 돈나무 누나의 ARKK다. 자, 이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래요? 조금 뭔가 이 누나가 정신 차리셨어. 그래요? 산 종목들을 보면 예. 타이밍도 그렇고 어. 약간 정신 차린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요? 예.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월가에서 네.
한때 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인데 2021년이 완전 그렇죠. 피크였죠. 예. 근데 이제 벌써 우리 심리 자체가 여행컴님도 그랬잖아요. 정신 차렸다 이제. 죄송해요. 아니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훨씬 훌륭한 분인데 제가 예. 감히 이런 얘기를 하다니. 예. 자, 그래서 네. 자, 오늘 뭐 이런 뉴스로 또 그 추가적인 뉴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등 랠리는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8거래일 동안의 반등 랠리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역사적인 또 반등을 보여줬었던 네.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우존스는 0.1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0.33%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S&P 500이 0.2% 하락을 했고 러셀 2000 지수가 1.13%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저도 이제 러셀 2000 지수의 몇몇 기업들을 좀 보니까 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온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P 500 여러 이제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오늘 뭐 나스닥의 어떤 하락폭을 좀 주도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가 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월가에서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라일리 뭐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3%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뭐 호실적 발표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팔이 제가 정말 페이팔 조금 갖고 있었거든요. 네. 엄청 올랐네요. 3% 올랐어요. 네. 3% 올랐는데 이제 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요새 페이팔 왜요? 뭐 페이팔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AI에 대한 접목,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네. 큰 조정을 좀 주어졌다가 최근 반등에 약간의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게 뭐 딱히 뭐 엄청난 뭐 주가를 그렇게 크게 부양할 만한 그런 호재성 기사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최근에 일단 기술적인 어떤 접근을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셔서 지금 뭐 $7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이게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미국인들이요? 한국인들이요? 미국에 있는 개인 미국에 투자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께서 좀 갖고 계신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뭐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을 할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3.8%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가 $73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수요에 대한 둔화가 시장에서 좀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유가 하락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종목별 한번 볼 텐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축소를 끝내지 않았다는 소식에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후 뭐 일부 지분을 더 매각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더 샤오펑입니다. 2분기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2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에 주가가 8%대 상승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안 관련해서는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발 엄청난 IT 대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AI 랠리에 따른 AI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이버 보안 관련된 섹터 그런 기업들의 또 호재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좀 살아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네. 월가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할 거 없이 가장 탑픽의 여러 이제 기업들 특히나 뭐 G스케일러나 뭐 팔로알토나 이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간 가이던스도 좋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AI 관련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서도 같이 좀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우스입니다. 로우스가 예상보다 부진한 2분기 매출에 주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또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소비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잉이 또 오래간만에 악재를 다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핵심 구조 손상이
손상이 발견된 777X 시험 비행단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구조적인 문제 나오다 보니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는 뭐 사실 이거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인데 비만 치료제 약물이 뭐 최종 단계, 그러니까 임상 3상이죠. 당뇨병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후에 주가가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일라릴리가 가장 녹색불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새로 임명된 스타벅스 CEO의 출근이 본사로 시애틀에 본사가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근데 뭐 제트기 타고 간다고. 출근을 네. 앞으로 계속 지금 뭐 집에서 회사 제트기가 지원이 되는지 네. 1000마일이 떨어진 스타벅스 본사. 그러니까 이분 집이 네. 제가 봤을 때 이분 집이 그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계시대요. 예. 근데 본사가 시애틀인데 이제 네. 대표니까 본사로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재택도 하겠지만 제트기를 그렇다고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시애틀 회사에서 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겠죠? 대표로 임명됐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의도에서 방송을 해요. 난 남양주에서 방송한 이거 아니잖아요. 자차로 저는 옵니다. 와야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모시는 거죠. 그 스타벅스에서 정말 예우를 해주는 거죠. 예. 이걸 보면서 스타벅스가 얼마나 좋아지려고 하길래 이 정도까지 하나. 예. 뭐 오늘도 약간, 소폭 상승했어요. 약간 스타벅스. 기대 반 하는데 예. 이 정도 돈 써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데이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주식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롱 포지션을 얼마나 지금 들고 있는가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반대로 또 숏 포지션은 또 얼마나 또 해지용으로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또 위치를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사실 지금 모두 에브리바디 네. 에브리바디가 롱이고 에블바리. 노바디 이스 숏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블바리.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롱 포지션에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그 포지션을 봤을 때도 거의 뭐 상단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물론 최근에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봤을 때는 숏 포지션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스파이와 QQQ, 그러니까 S&P 500과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의 숏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숏 포지션은 또 상대적으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물론 이 시계열이 좀 다릅니다. 왼쪽은 이제 2012년부터 2024년까지고요. 오른쪽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계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숏 포지션이 가장 최저점을 또 위치하고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또 한켠에서는 야 이게 지금 뭐 롱 포지션도 올 때까지 오지 않았니? 숏 포지션도 최저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또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각자 투자자분들께서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이터인데요.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 1971년 이후로 그러니까 뭐 약 한 63년, 64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가장 빠른 역대급 나스닥 10% 랠리를 보여줬다. 가장 빨랐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며칠 동안 가장 보여줬냐? 이 10% 랠리를 네. 이게 8거래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나스닥이 10%나 올랐어요? 나스닥이 이제 저점 대비 요번 변동성을 주는 그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고 나서 네. 끌어올리는 이 폭 자체가 이제 10% 이상의 랠리를 보여줬는데 이 10% 랠리를 8거래일 만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10%의 나스닥 지수가 10% 정도 오르려면 보통은 32일 정도가 걸리는 이 빨간색 점선인데 이번에는 8일 만에 그만큼 이제 낙폭도 심했고 뭐 상승폭도 심한 변동성이 그만큼 이제 극도로 치달았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역사적인 하나의 순간을 우리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 뭐 재작년, 올해 정말 처음 보는 현상들이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네. 모멘텀이 좀 강하다. 이렇게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인데요.
내년 동안에 너의 수입이 지금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 넌 어떻게 기대를 하니? 라고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떠세요, 박 팀장님? 저 차트랑 비슷해요? 저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올해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독인객이. 네. 비슷할 것 같고. 그게 제일 좋죠. 뭐. 예. 예, 안 깎이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네. 내년이 좋지 않을 것 힘들 같다라는 것 그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경기 침체되고 뭐 이러면 그렇죠. 뭐 직업 잃고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급여에 관련된 뭐 약간 불확실성 그리고 많은 뭐 회사에서 감원을 하고 있는 부분, 네. 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현상 때문에 내년은 내가 지금 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게 거의 지금 코로나와 비슷한 가파르기로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물론 뭐 지금의 경기 침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어떤 경기 침체 구간과 봤을 때 지금의 이러한 설문조사도 뭐 그렇게 뭐 반갑지 않은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 데이터가 나왔다. 자,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또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또 기록적인 수준의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과거 2008년 때 정말 높은 수준이었고 지금의 뭐 기울기 자체가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데 네.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냥 배째라잖아요. 못 배째라. 내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배째라 비율이 지금 한 8%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지금 2008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또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큰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우려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물론 이 부분이 또 소비 지표와도 연결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소매 판매가 뭐 괜찮아지고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후행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선행적으로 미국의 어떤 미래에서 소비가 이 정도 뒷받침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소비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 과거 2019년 7월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네. 식료품 가격이 약 한 30% 정도 올랐대요. 물론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체감하는 게 무슨 30%야? 지금 한 200% 오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식료품 가격이 약 30% 올랐는데 옷 가격 같은 경우에 많은 품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품목 중에 옷 가격은 한 5%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옷에 관련된 데이터가 좀 재미난 게 나와서 제가 같이 연결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최근에 사실 뭐 럭셔리 브랜드 같은 이러한 브랜드들이 중국의 큰 수요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옷을 사 입어도 프리미엄 또는 뭐 여기는 스탠다드라고 해서 제가 뭐 기본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네. 프리미엄 또는 기본보다 가치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성비죠, 가성비. 아, 가격 그 대비해서 브랜드 밸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렇죠. 싸고 좋은 거. 싸고 좋은.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비해서는 품질이 좀 높은 이 네. 가치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옷의 소비가 좀 늘고 있다. 가성비. 예. 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같이- 기본 스파 브랜드죠, 뭐. 스파 브랜드? 예, 뭐 유니클로 입고 뭐 예. 그러는 거죠. H&M 저렴한 이런 거. 그러니까 저렴한데 네. 질 좋은 거는 사실 찾기 어렵죠. 저렴한 거 저렴한 만큼의 네. 그런 가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면 입을 만하다 하는 그런 저가 브랜드를 선호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네. 또 좋았잖아요. 뭐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음. 뭐 이런 기업들도 뭐 네.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게 좀 가성비 있는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비싸지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프리미엄은 붙어요. 할인도 되게 많이 하니까 아. 미국 현지 브랜드는 네. 미국에서는 그 알마니 이런 것도 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몇만 원이면 사던데요. 맞아요, 그 맞아요. 아울렛 이런 데 맞아요, 가면은.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브랜드들을 더 네. 선호한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비 패턴도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이터는 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슈 보겠습니다. 네,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테슬라에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EU 유럽 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고 향후 10월 달까지 10월 30일까지는 조금 더 이 부분에서 변경 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EU가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금지 조사 일환으로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관한 관세율을 지난 6월에는 17.4%, 그러니까 뭐 기업별로 다르고 품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7.4%에서 많게는 38.1%까지 뭐 완성차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품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데 이러한 어떤 관세율에서 이제는 9%에서 36.3% 범위로 인하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최고 관세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최저 관세율을 보게 되면 17.4에서 9%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관세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 뭐 호재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네. 테슬라의 관세율이 20.8%에서 9%로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이 9%의 주인공은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테슬라의 이 관세율도 사실 어떤 범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그 세율이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36.3%를 적용하겠다. 정말 엄청난 세율이긴 한데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세 관련해서는 향후 한 10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사함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2024년 8월 기준입니다. EU에서 새로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정책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6월 달에 발표했던 관세였고요. 이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8월 달에 발표한 관세인데 테슬라가 20.8%에서 9%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장 최대 수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17.4%에서 17%로 그러니까 0.4% 내리다 보니까 뭐 정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19.3%. 그리고 뭐 이거 뭐죠? 사이트? 예. 38%, 38.1%에서 36.3%. 뭐 하여튼 네. 뭐.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것도 뭐 진짜. 중국 기업이죠. 중국 사이? 기업인데. 사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뭐 부품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런 기업들이 제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또 상승하는 기업도 있고 하락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상승폭이나 하락폭을 주지는 않은 모습이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마도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자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 관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이라고 이제 뭐라고 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중국 본토 발음으로 혹은 이제 미국식으로 아시는 싸이야. 분들은 그만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어지는 이슈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자신의 행정부에 일자리를 주겠다. 이런 게 미국에서 가능한 게 너무 웃겨요. 마치 예. 이거는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치 뭐 최태원 회장님께 뭐 한 자리 맡아와서 맞아요. 이런 거예요? 뭐 그렇죠. 약간 뭐 그런 참 건데. 미국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뭐 충성 고객층도 있을 것이고,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다양한 뭐 어떤 전략적인 방향으로 뭐 언급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뭐 트럼프의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2016년 때부터 2020년까지의 4년 동안에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이해했어요? 공약을 막 얘기를 하면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는가를 봤을 때 이게 전체 공약을 말한 것 중에 이행했던 게 4%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약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근데 그 이행률이라는 거는 어쨌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만약에 내가 퍼센테이지. 10개를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3개를 하게 되면 30%잖아요. 그분은.
근데 이제 트럼프는 100개를 얘기하고 3개를 하니까 같은 3개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저것. 그냥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다가 이해 그래서 못하는. 뭐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뭐 네. 일단 뭐 당선이 되고 나서 네, 뭐 네. 이야기지만 그쵸.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뭐 내가 일자를 줄 걸 확실히 말했다라는 거 이해했는데 뭐 간단합니다. 자, 로이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에게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머스크를 고문으로 지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했는데 트럼프가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나는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그 사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 하면 나는 확실하게 그런 자리를 주겠다.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놓치지 않았죠. 자, 놓치지 않고 바로 또 X에다가 트윗을 또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사실 이전에 내가 뭐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하겠다 먼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제 대기업 대표가 예. 우리 뭐 박 기장 열심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죠.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 정말 행정부 들어가서 어디 뭐 관리직을 맡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이게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위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다 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일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네. 이 사진 보시면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 효율성 부서 뭐 하여튼 하여튼 어떤 이제 뭐 재무부나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각자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행정부의 법무부는 뭐 정말 디파트먼트 중요한, 저스티스고. 네, 근데 이제 Government Efficiency라는 이러한 이름을 단 뭐 어떤 행정부에 소속이 돼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것을 이게 AI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놨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본인이 올린 거잖아요. 도지. 여기다 도지를 써놨어, 도지. 그 제가 이걸 보자마자 장난하는 거지. 이걸 보자마자 잠깐만 도지코인 어떻게 됐지? 하고 딱 갔는데 한 1% 올랐고. 아니 요거는 좀 약간 예. 해프닝으로 해프닝으로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생각해 보면 같아요.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미국인들이 여행을 너무 비싸서 포기한다. 맞습니다. 뭐 호텔값도 항공료도 많이 올랐겠죠. 예, 지금 사실 오늘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소비에 관련된 데이터 또 최근 지난주부터 지금 이번 주까지는 여러 이제 뭐 소매 기업에 관련된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사들 또는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인들이 올 여름 여행 너무 비싸서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8월 20일자 기사고요. 딜로이트가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빠르게 뭐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비싸서 여력이 되지 못한다. 과반수 이상이 응답을 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2022년은 주식시장이 정말 폭락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산의 비중 자체가 부동산에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보다 압도적인 주식시장에 더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2022년 같이 이렇게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그런 해에는 당연히 뭐 재정적으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물론 2023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도 손절을 또 하셨을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러한 여력이 없다라는 응답에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이번에 여행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뭐 현장에 대한 그 분위기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혀 2021년, 2022년은 전혀 이런 부분 응답이 없었는데 2023년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32%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력이 없고 너무 비싸다는 것에 벌써 71%의 응답자들이 거의 3분의 2가 나는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여력이 안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 만약 여행을 간다라고 했던 응답자 중에 14%는 여행을 가더라도 지출을 줄일 계획이고,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가더라도 나는 짧은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의 여실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다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은 야, 내가 여행보다는 다른 곳에다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작년에 16%였는데 올해는 19%로 늘어났다. 다른 것에 내가 쓰겠다. 이렇게 먹는 것에 쓸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누가 올 여름에 여행을 갈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 세대가 올해는 가장 많이 또 여행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옅은 파란색, 파란색 자체가 2024년이고 짙은 남색이 202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던 부분은 부모 세대, 예, 저희 부모님 세대, 네. 예, 그런 분들께서 아마도 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도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가성비 여행 찾느라 사실 국내에서 제주도 가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네네. 다들 이제 해외로 어디 저렴한 데 나가는데 그 치앙마이를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뭐 거기 주변에 비치가 해변이 있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도심이래요.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여생은 치앙마이에서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아요? 아,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근데 뭐 다들 그런 거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막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 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예, 부부분들, 많이 은퇴하신 분들이 네. 치앙마이 가서 많이 또 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가가 진짜 물가도 싸죠. 싸기도 하고 예, 호텔비도 뭐 환경도 그렇고. 좋고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예. 너무 비싸 못 가는 분들은 예, 치앙마이 음.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캐시우드까지 좀 들어봐야죠. 네, 캐시우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드 언니. 사실 뭐 캐시우드에 대한 신뢰도라고 만약에 우리가 굳이 따지게 된다면 최근에 많이 잃었죠. 그렇죠. 잃기도 했고 이제는 뭐 캐시우드의 어떤 말 하나에 뭐 전혀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예, 어찌 보면 이제 역사의 한 켠으로 이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일단 먹을 때 못 먹고 잃을 때 크게 잃었다 이런 어떤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제가 좀 추려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제프리 프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펀드에 대해 이렇게 큰 하락을 보는 것은 정말로 황당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정말 엄청난 또 혹평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쓰긴 했는데요. 제가 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ARKK 투자자들의 큰 손실의 이유는 뭐냐면 2021년 초 수익률이 급락하기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급락 전에 6개월 동안에 이 전체 ARKK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120억 달러, 아니고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 네. 120억 달러가 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점에서 많은 불타기를 과감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에.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마이너스 23% 그리고 마이너스 67%의 폭락장을 그대로 겪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나 줌이나 로쿠, 로블록스 같은 정말 소형주, 특히나 뭐 그때 당시에는 disrupted라는 단어를 썼죠. 파괴적 혁신이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되면서 정말 소형 기업인데 뭐 큰 어떤 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에다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봤었고 이번 7월 주주 서한에서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도 우리 펀드의 투자자로서 변동성이 좌절스럽고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여전히 파괴적 혁신에 대한 확신과 헌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종목에 대한 믿음은 나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모닝스타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펀드 업계에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실패 중 하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 이 캐시우드의 어떤 투자에 대한 타이밍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긴 그렇지만은 타이밍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ARKK예요. 요게 요렇게 큰 변동성을 줬던 게 ARKK고 요 녹색이 S&P 500입니다. 네. 예, S&P 500이 뭐 연평균 뭐 과거 봤을 때 연평균 뭐 9%, 10%, 뭐 배당까지 하게 된다면 뭐 11에서 12% 정도의 상승률을 뭐 보이는데 물론 2022년에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이 동그라미 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실었던 이 부분이고 이렇게 투자를 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도 지금 사실 S&P 500 같은 경우는 16%, 1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ARKK 같은 경우는 16%,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수익률을 보다 보니까 이런 괴리율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큰 규모의 펀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실패다라는 평가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또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물론 지금 ARKK를 뭐 투자하라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또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자,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또 금리 인하가 또 오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그 소형주들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는 아직 시장에서는 뭐 많은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뭐 투자를 지금 하셔가지고 크게 물리셨던 분들은 금리 인하가 지나가고 나서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신규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최근에 그 AMD도 샀다고 하고 아마존도 샀다고 하고 하는데 네. 그 뭔가 시점이나 종목의 선택이 이제는 조금 이제 캐시우드도 너무 이제 파이팅 넘치는 그런 투자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도 하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딱 차트 보니까 ARKK가 대표적인 ETF인데 저렇게 이제 나락을 그렇죠.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열심히 신뢰성 회복에 신뢰성 저는 그 AMD 아마존이 뭔가 이제 딱 변화를 보여준다면 예. 캐시우드 신뢰도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큰 비중이어야 이 전체적인 이 ETF가 좀 뜰 텐데. 네. 예, 뭐.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예. 이제 막 팀장님은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알려주면 예. 저는 어떻게든 감사하려고 하는데 이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ARKK 투자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른 좀 마이너스이신 분들을 회복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